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생명과학, 생명과학과 생물학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생물학은요, 생명체에 중점을 두고 그 생명체의 구조, 기능, 그리고 생리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요,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에 중점을 두고 그 본질을 이해하고 또한 인류 복지 향상을 위해 이용까지 다루는 학문을 생명과학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명체에 중점을 두냐, 생명현상에 중점을 두냐의 차이가 있겠죠. 생명과학의 연구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은요, 인류 복지 향상까지 가기 때문에 생물학보다 더 범위가 광범위하고요. 생명과학에서 다루는 또 하위 영역을 보시면 세포학, 이제 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이제 생태계학,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생물의 발생 과정을 연구하는 이제 발생학도 있고, 그리고 생명 현상을 분자 수준에 연구하는 분자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생명과학의 통합적인 특성 보실까요? 다른 과학 분야와의 통합. 생명과학은 화학이나 물리학의 원리와 이론을 받아들여 생화학, 분자, 생물학, 생물 물리학 같은 통합적인 학문으로 발달하였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통합. 컴퓨터과학, 정보기술, 통계학, 지리학, 법학 같은 다른 영역의 학문과 연계되어 생명공학, 생물정보학, 생물통계학, 생물지리학, 의학과 같은 다양한 통합적 학문 분야가 발달됐다. 통합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생명과학은 다른 학문과. 다음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균합적 탐구 방법과 영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균합적 탐구 방법. 균합적 탐구 방법은요, 자연현상을 관찰을 하고 얻은 자료를 종합, 분석해서 규칙성을 발견을 하고 이로부터 일반적인 원리, 법칙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균합적 탐구 방법에서는 잠정적인 결론, 즉 가설을 내리지 않는 탐구로 진행을 한다는 거.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기 어려운 주제를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 탐구할 때 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의 예를 보시면요, 자연 현상 관찰 주제 선정하고요, 관찰 방법과 절차 고안, 그리고 관찰 수행, 관찰 결과 해석, 규칙성 발견 및 결론 돌출. 아래에 있는 이제 가젤 영양이 엉덩이를 시켜드는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시험 문제에서 기출되는 내용이 영역적 탐구 방법이 이제 되는 거고요. 영역적 탐구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과정 중에 의문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정적인 결론인 가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이제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탐구 방법인 거죠. 그래서 가설 설정과 실험 설계, 그러니까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관찰 및 문제 인식부터 한번 볼까요? 자연 현상을 관찰하여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하고요.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 즉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가설을 세울 때는요,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운 가설은 설계 및 수행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과정 중에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가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때는 다시 재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 가설에는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이 드러나야 하며 옳은 가설은 결론과 같다라고 했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탐구 설계 및 수행.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해야 되겠죠. 이때는 대조군과 그리고 실험군이 필요해요. 이렇게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하는 이유는 실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 되는 거죠. 실험군과 대조군에서의 차이점은요, 실험군은 검증하려는 요인, 즉 실험 조건을 인위적으로 변화를 시키고요. 대조군은 비교하기 위한 대상이기 때문에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를 않아요. 자, 아래 변인. 변인은 실험 관계되는 모든 요인으로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는데요. 독립변인은 조작과 통제변인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요인, 즉 실험 결과에 해당해요. 조작변을 보시면 가설 검증을 위해 실험에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이 되고, 통제변인은 실험에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변인이 된다. 탐구 수행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이제 정리하고 해석하면요, 경향성과 규칙성이 나오는데요. 그 경향성과 규칙성을 통해서 탐구 결과가 가설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설은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고, 이 결론은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이론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이걸 일반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용어들도 어렵고 어떻게 가설을 설정하고 어떻게 설계 및 수행하고 어떻게 결과를 정리를 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예를 이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영역적 탐구 방법의 첫 번째 예 플레밍의 실험 페니실린의 발견이고요. 관찰된 내용을 살펴볼까요? 세균을 배양한 접시에서 푸른 곰팡이가 핀 부분은 주변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했다 라는 사실을 관찰했고요. 그에 따른 가설 설정,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여기서 푸른 곰팡이가 검증하려는 요인이 될 거고요. 즉 조작 변인이 될 거고요. 그에 따른 결론,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면 세균의 증식은 일어나지 않겠죠? 만약 만들지 못하면 세균의 증식은 일어날 거예요. 탐구 설계 및 수행, 대조 실험이 필요하고요.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해야 되겠죠?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하여 세균을 배양한 접시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하나는 실험군, 하나는 대조군이 될 거고, 한 집단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고 다른 집단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후 배양했다. 여기서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집단이 실험군이 되겠죠. 검증하려는 요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집단에는 접종하지 않은 후 배양했다. 그러면 이 군이 대조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한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는 집단. 근데 여기서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라고 했죠. 여기서의 이 모든 조건, 즉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의미하는 거죠. 조작 변인 외에 다른 변인들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한 거예요. 실험군과 대조군. 그러니까 이런 변인을 통제 변인이다 라고 하고,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독립 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래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실험군,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집단, 대조군은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는 집단, 조작 변인은 푸른 곰팡이의 접종 여부가 되겠죠. 그 결과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었으면 세균의 증식이 억제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세균의 증식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세균 증식의 여부, 통제 변인, 푸른 곰팡이 접종 여부를 제외한 세균 배양 접시의 조건, 배경 환경, 온도나 습도 등이 될 거고요.
탐구 결과 정리 및 해석 볼까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접시 실험군이죠. 그러니까 실험군 내에서는요 세균의 증식이 일어나지 못했대요. 그리고 대주군이죠.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는 접시에서는 세균의 증식이 일어났다. 잠정적인 결론, 가설이 옳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결론 노출 일반화,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 두 번째, 얘는요 파스테르 실험 탄저병 연구가 되는 거고요. 오래 방치된 닭콜레라균을 접종한 닭이 닭콜레라를 가볍게 앓고 회복되는 것을 관찰을 했고요. 양의 탄저병도 같은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던졌어. 이에 따른 가설 설정을 보실까요? 탄저병 백신은 양의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탄저병 백신이 조작 변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면 탄저병이 발병되지 않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탄저병이 발병을 낼 거고요. 다음 문장 볼까요? 건강한 양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실험군, 한 집단은 대주군이 되겠죠. 그럼 실험군은 조작 변인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집단이 될 거고, 그에 따른 대주군은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는 집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고 다른 집단에는 주사하지 않은 후 주사한 집단이 실험군, 주사하지 않은 집단이 대주군이죠. 여기서 이제 건강한 양들이라는 거는 통제 변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에 따른 결과, 그 전에 이제 실험군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집단, 대주군 그렇지 않은 집단, 조작 변인 탄저병 백신의 유무, 종족 변인은 발병 여부가 되겠죠. 통제 변인 탄저균 주사, 양의 종류와 건강 상태, 온도 이런 이제 조건들이 다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통제를 시킨 거죠. 결과 볼까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양들은 모두 건강하였고 백신을 주사하지 않는 양들은 죽거나 죽어가고 있다. 가설 설정이 옳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에 따른 결론 노출, 즉 일반화,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개념 확인 문제를 보실까요? 생명과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생물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예, 그렇죠. 생명과학은 생물의 특성, 현상, 연구하는 과학 학문의 한 분야가 되는 거고요.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되지 않는 독자적인 학문이다. 생명과학은 화학이나 물리, 그리고 또 많은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과학, 지리학, 뭐 정보기술 같은 다양한 분야와 통합하여 발달하고 있죠.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다. 생물과 환경 상호작용은요, 생명과학의 분야 중 생태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 같은 종의 개체들의 집단인 개체군, 같은 지역의 여러 개체군에 상호작용하며 사는 군집,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형태의 기능을 나타내는 기관.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 되죠. 기억니들 모두가. 다음, 두 가지 탐구 방법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관찰 및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결과 해설, 결론 돌출. 가설 설정이 들어있다. 영역적 탐구 방법이 되는 거죠. 자연 현상 관찰, 관찰 주제 선정, 관찰 방법과 절차 구황, 관찰 수행, 결과 해석 및 결론 도출, 균합적 탐구 방법이 이제 되는 거고요.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균합적 탐구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설 설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4번 볼까요?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계를 쓰시오. 자연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 즉 가설 설정이 되는 거죠. 답을 예측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가설 설정. 영역적 탐구 과정에 대한 설명.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은 탐구 설계 단계에 포함이 된다. 옳지 않은 내용이죠.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은 관찰 및 문제 인식 단계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2번 가설 검증 단계에서 종속 변이는 독립 변이에 따라 달라진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속 변이는 실험 결과죠. 그리고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독립 변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독립 변이는 통제 변이인가 종속 변이로 구분할 수가 있고. 3번 가설 검증 단계에서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조 실험을 한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실험군과 대조군을 가지고 타당성을 높이고요. 4번 가설 검증 단계에서 실험 결과가 어떤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조작 변인 외에 독립 변이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여기서의 독립 변이는 통제 변이이 되는 거죠. 독립 변이는 조작과 통제 변이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작 변인 외에는 변인을 통제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5번 탐구 결과를 해석하여 가설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문제의식 단계로 돌아가 의문을 이제 수정한다. 타당하지 않으면요, 제 가설을 설정하면 되죠. 그래서 새로운 탐구를 다시 설계를 하고 다시 가설이 옳은지를 판단하며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가설 설정을 해야 된다. 옳지 않은 내용.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의 탐구 과정이고요.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 벌써 결론이 나왔네요. 그래서 결론 도출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 푸른 곰팡이는 주변에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의문을 가졌다. 문제인식이 되는 거죠. 배양 접시 A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배양 접시 B에는 세균이 증식하였다. 결과네요. 탐구 결과.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가설 이제 설정이 되는 거고요.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세균을 배양한 접시 두 개, 하나 A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고 다른 하나 B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았다. 실험 설계 및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수행이라고 쓸게요. 설계 수행. 그러면 순서는요. 첫 번째 문제 인식, 그리고 가설 설정, 설계 및 수행, 결과, 결론 돌출 순서가 되는 거고. 가설 설정에서요. 푸른 곰팡이의 유무, 조작 변인, 그에 따라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만들어졌냐의 유무에 따라서 세균이 증식할 수도 있고 세균이 증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균의 증식 여부가 종속 변인이 되는 거죠. 종속 변인은 세균의 증식 여부, 종속 변인. 실험 설계 및 수행에서는 조작 변인이 들어있는 A가 실험군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B가 대조군이 되겠죠. 이 실험의 가설을 쓰시오. 탐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1번, 2번은 해결된 것 같고요. 3번 볼까요? 균합적 탐구 방법이 아니라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되는 거죠. 나는 결론 도출에 해당하는 단계다. 그런가요? 나는 문제 인식이 된 거고. 라는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제시한 단계다. 그러니까 가사 설정이라는 얘기죠. 라는 그렇죠. 가사 설정. 옳은 내용. 마에서 A는 대조군이고 B는 실험군이고 반대였던 것 같은데 볼까요? A가 실험군이고 B가 대조군. 그러면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마에서 푸른 곰팡이 접종 여부를 제한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변인 통제에 해당한다. 예, 그렇고요. 이 실험을 통해 프레밍은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예, 옳은 내용이 되죠. 그 다음 문제. 어떤 과학자가 탄저병 백신을 개발하고 탄저병 백신은 양의 탄저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럼 여기서 탄저병 백신이
이제 조작 변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백신의 유무, 탄저병 백신의 유무가 조작 변이 되는 거고, 탄저병 백신은 양의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탄저병 백신은 양의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는 백신으로서 작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같은 조건, 이제 변인 통제란 거죠. 이게 통제 변인. 사육한 양 50마리를 25마리씩 A, B 두 집단으로 나누어 표와 같은 실험을 설계하고 탄저병 여부의 발병 여부를 알아봤다. A와 B 두 집단 중에 하나는 실험군이 되고 하나는 대조군이 되겠죠. 실험군은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집단, A나 B 둘 중에 대조군은 그렇지 않은 집단. 실험 첫날 2주 결과 A 집단은요, 결론적으로 주사를 했는데 안 걸렸대요. 그러면 A가 실험군이 되는 거고요. 조작한 실험군. B는 반대로 대조군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똑같이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해야 되고 주사를 한쪽은 하고 한쪽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저균을 통해서 탄저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실험군과 대조군 둘 다 탄저균을 주사해야 되겠죠. 집단 A와 B를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시오. A가 실험군, B가 대조군. 위 실험의 결론은 탄저병 백신은 양의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라는 거고요. 1번, 2번, 3번 기억 니은 디귿 동시에 한번 볼까요? 기억 니은 디귿. 기억 OXO죠. OXO. OXO. 그러면 OXO가 되니까 기억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해야 되겠죠. 니은 주사하지 말아야 되겠죠. T는 주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XXO가 되는 거고, 이 탐구에서는 대조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탄저병 백신 주사 여부는 조작변인, 탄저병 발병 여부는 독립변이 아니라 종속변이 되는 거죠. 독립변이는 통제변인과 조작변이 되는 거고요. 온도물 양의 사육 조건은 독립변인 중 통제변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슈라이덴과 슈반이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세포설을 정립할 때도 위와 같은 탐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결론은요, 옳지 않은 이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슈라이덴과 이제 슈반이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세포설은요, 그러니까 뭐 여러 이제 생명 과학자들이 뭐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면서 얻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균합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